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날렵해지고 점점 저 앞쪽의 스탠스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은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본니 뒤에는 주름 같은 것들을 크게 과한 기교를 부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조금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 자체는 크지 않은데 위쪽에 크롬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덧대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색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H 엠블럼 테두리에 파랗게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MFR 방식인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DRL 자체도 광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촘촘하게 아주 고른 야간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밝고요.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오토 모드가 조금 빠릿빠릿하게 작동해서 야간에 시야 확보에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고요. 운전석에서 보면 거의 잔상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에서 보더라도 광원의 폭과 직진성, 특히나 광원의 폭이 아주 촘촘하게 잘 비춰주고 있는데요. 독특한 형태의 헤드램프 구조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약간 떨어뜨려서 보면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 방향지시 등 포함시켜 놨습니다. 헤드램프 광원의 폭과 직진성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야간 시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테일램프의 형상은 야간에도 개성이 넘칩니다. 아쉬운 점은 방향지시 등이 일반 벌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하지만 센스 있게 번호판 보조 등은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이 프론트 스커트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약간 이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이 느껴졌었는데요. 측면으로 돌아서니까 날카로운 선들이 보입니다. 본니 뒤에도 꽤나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전해져 오는 저 캐릭터 라인들도 엣지가 굉장히 좀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직렬 4기통 VTEC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투모터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출력을 각각 말씀드려보면은 엔진 출력이 145, 모터 출력이 184, 토크로 보면 엔진이 17.8, 모터가 32.1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15마력이고요. ECVT랑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인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은 좀 답답하고 밋밋한 느낌의 휠 디자인이 일반적인데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휠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고요. 앞쪽 핸다에는 하이브리드 배지 적용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날렵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꽤나 좀 유려한 느낌들이 들고요. 특히나 C필러 쪽에서 살짝 내려앉는 저 안정감 있는 라인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언젠가부터 혼다 차량들의 로커 패널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면서 과감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어코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유구는 터치 타입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캠리스 방식이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생각보다 써보시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후면부에서는 앞쪽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안정적인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독특한 형태의 테일램프는 뒤쪽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죠. 후면부 디자인의 느낌도 제법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요. 특히 트렁크 리드 쪽이 봉고타게 솟아있는데 저 부분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퓨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그렇게 과한 기교는 부리지 않았고요. 보통 터보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수석 뒤쪽으로 바닥 쪽만 향하는 싱글 머플러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코드 엠블럼 보이시고요. 또 레터링을 보시면 여기에 하이브리드하고 투어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머플러는 이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은요, 전동은 아닌데 약간 릴리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기는 합니다. 가볍게 열리고요. 안쪽에 공간은 어코드 잘 해주고 있고
특히 커버링 같은 경우는 이 천정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동급에서 이 정도의 커버링이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래쪽에 공간도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해놨고요. 펑크 소리 킥 갖추고 있네요. 이 스티로폼 같은 게 꽤나 꽉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라든가 공경원 같은 것들을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 바닥 패드는 조금 더 도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뒤쪽에 등받이를 접으실 수가 있죠.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요거 없는 차량들이 국산차는 조금 있는데 혼다 어코드는 있지 않았습니다.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듭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신에 약간의 무게감과 그립은 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락 언락 가능하고요. 뒤쪽에 스마트 키 버튼은 뒷좌석 도어 핸들에는 없고요. 앞좌석 도어 핸들에만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깔끔하면서도 약간 좀 댄디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특히나 제가 이전 세대 어코드에서는 시트가 가장 좀 아쉬웠었는데 시트가 이번 세대에서는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그 재질 같은 것들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재질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네요. 트렁크는 여기서 버튼으로 누르시면은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은 아닙니다. 맵포켓은 짜임새는 좋은데 조금 더 깊고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미국에서 조립 생산한 차량이죠.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안장도 안장이지만 저는 이 등받이가 생각보다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이 체격에서는 제 신체 구조에서는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 페달은 일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버 잡아 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면 HUD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혼다 센싱 온오프 하는 기능이 있고 파킹 센스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유리 열선이 있는데 아래쪽에 겨울에 이 와이퍼가 결빙되지 않도록 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제법 좀 스포티한 맛이 있죠. 형태를 보면 그립도 조금 도톰한 편이고 요런데 그 스티치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네요.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들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긴 하지만요. 일단 바람의 세기를 조금 줄여보고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의 느낌도 꽉 차 있는다는 느낌 전달이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HUD랑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기능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하고 에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게 에코고 빨갛게 변하면 스포츠, 이 정도만 표시가 되고 있고요. 패드 시프트는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깍딸깍하는 느낌 좋고요. 그 CVT 미션이라서 이 패드 시프트의 역할은 회생 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AV에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좀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맵은 지금 아틀란 맵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반딱반딱한 하이그로시 재질이면 오염하고 흠집, 지문 같은 게 많이 거슬렸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카메라가 조금 독특한데요.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로 아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라운드 뷰도 포함이 되면 더 좋겠죠.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조작감 같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공조장치 컨트롤이 이렇게 길게 자리하고 있고 버튼하고 다이얼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토모드 누를 수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는데 1.5 가솔린 터보 모델이었나요? 그 모델에는 이게 없고 하이브리드만 열선 시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래쪽에 커버링이 이게 좀 묵직하게 내려오네요. 커버링이 가능하고 하이그로시 아니라서 좋고요. USB 단자 2개 있는데 A타입이고 하나는 충전, 하나는 입력 단자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버튼의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특히 후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거든요. 이런 거는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각도나 크기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랑 스포츠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고, EV 모드는 그 아래쪽에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춰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이고요. 암레스트가 약간 낮은 듯 싶은데 넓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요. 오픈을 했을 때 안쪽에 공간도 깊이도 있고 넓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데 파티션도 꼼꼼하게 잘 설정을 해준 것 같고, 12V 파워 아울렛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네요. 조명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LED로 조명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 적절하고 오픈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러쉬 패드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조금 안정감이 있고 입체감이 좋죠. 선바이저의 거울 안쪽에 조명은 이렇게 연동식으로 구성을 해놨네요. 약간 그 백열전구 비슷한 이 불빛이 드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앉아서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그냥 일반형인데요. 이 썬루프가 차량의 그 셰시 강성에는 조금 더 유리하죠. 그냥 크기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비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안쪽에 선스크린은 수동으로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닫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은 안 됩니다. 윈도우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살짝 남고요.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절인데 뒷좌석은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가운데 턱이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바닥 공간 자체가 앞좌석 시트하고의 높이도 나쁘지 않고 휠베이스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어 쪽의 매포켓은 앞쪽은 조금 아쉬웠는데 뒤쪽이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차 앞좌석 같죠? 이 부분은 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트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아마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시트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2개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 2개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안쪽에 타고 내릴 때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발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이 무릎 공간은 뭐 주먹 3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에어벤트 2개 갖춰주고 있고, USB 충전 단자는 A타입으로 양쪽에 커버링 되어 있고 2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좌우 대칭형 디자인인데 안정감이 좋고요. 특히 수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차분하면서 넓은 느낌, 편안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승차감 부분인데요. 앞쪽에 100%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굉장히 묵직하면서 이 차체의 이 셋업 자체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깔려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찰지게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좋고요. 다른 이 경쟁 중형 세단들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찰진 느낌이 참 이 운전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또 코너링 같은 거를 급격하게 몰아붙여 와도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혼다 어코드가 이런 세팅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꽤나 제어를 잘 해주고 있고, 앞쪽에는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이라든가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 유리는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뒷좌석 자체가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앞쪽에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의 그 공명음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조금 울리는 듯한 느낌의 소음들이
앞쪽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혼다의 2리터 VTEC 엔진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투 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구현을 해냈는데요. 일단 출력을 보면 총 시스템 출력이 200마력이 넘습니다. 2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모터만 184마력에 토크가 32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이 EV 모드에서의 힘찬 느낌들이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EV 모드는 시속 100km에서도 제가 EV 모드 선택을 해보면 선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충전이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데, 시속 100km 정도에서도 EV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어떤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편차가 조금 에코 모드랑 있는 편이고요.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순간적으로 축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좀 힘있게 달린다 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이라고 그럴까요? 운전에서의 만족감 같은 것들, 재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의 그래픽이 조금 재미있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흰색 테두리에서 녹색 테두리, 클러스터 테두리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재미있게 효과를 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속이나 감속, 특히 이 가속을 할 때에 부드럽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LKAS라고 하던가요? 이 라인을 가운데로 유지시켜주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차선의 가운데를 비교적 잘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약간 그 운전석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느낌들도 제가 간헐적으로 받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중앙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 안정감을 느끼면서 차선주행 보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속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거의 그 이상도 잘 견뎌줄 수 있는데, 국내 법제도 때문에 조금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일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래 유지를 해줍니다. 한 5분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법제도가 지금 보이시죠?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경고를 주는데, 저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유연하게 법제도가 설정이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화면에 잡히실 것 같기는 한데, HUD도 굉장히 좀 진하고 컬러 같은 것들이 오래 보더라도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이 컴바이너 타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코드는 차량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유리에 반사되는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VTEC 엔진 이 회전 질감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달릴 때에 그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회전 음 같은 것들이 은근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배기음은 좀 밋밋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투모터 시스템 덕분에 힘있는 하이브리드, 조금 이율배반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하이브리드인데 힘이 느껴집니다. 연비도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복합 연비가 17km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조금 발끈 같은 거 발휘를 한다고 하면 최대 확인할 수 있었던 연비는 19.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마음 먹고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더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일반 통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17.5에서 18km 정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전방 시야도 비교적 낮은 차체의 스탠스를 감안을 해보면은 꽤나 좋은 편에 속하고요. 크러치 패드가 약간 이렇게 층이 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낮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앞쪽에 이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다른 것보다 이 전동으로 작동을 해보면 엄청 빨리 움직여요. 다른 경쟁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 이 모터 작동만큼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있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한테는 직결감 있게 쫙쫙쫙쫙 움직여주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러스터가 완전히 전자식처럼 보이는데 낮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3분의 2 정도는 디지털이고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속도계 이 실린더 부분은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슈퍼비전입니다. 그게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서 화면으로는 글쎄 이게 분간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금 재미있는 구성의 클러스터이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변화를 시각적으로 그래픽의 변화를 조금 더 많이 줬으면은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센싱이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주니까 어떤 차량들은 오토모드가 있는데 상향등 올라가는 걸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같은 코스에서 차량을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자체도 좋은 편이지만 오토모드의 센싱이 민감도가 좀 현실적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AVM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각도가 굉장히 보기에 편안한 위치에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플로팅 타입으로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한 10.25인치 정도 와이드 타입으로 세팅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은 실내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딱반딱하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서 이 손을 막 만졌을 때 오염이나 흠집, 특히 이 지문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묻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테두리에 있는 기능들, 홈, 맵, 텔, 오디오 이런 요 기능들이 버튼으로 돼 있어요.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서 화면을 덜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점은 좀 실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크기나 해상도 같은 것들은 빨리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맵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수입차 브랜드에서 자체에서 만든 어떤 조금은 어색한 인터페이스를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콜라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키 눌렀을 때 이렇게 그 아이콘 같이 나오는데요. 앱 아이콘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틀란 딱 누르시면 바로 아틀란 맵이 연동이 되는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순정 그대로인데요. 그 1.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8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친구는 지금 10개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 고음, 중음, 저음의 구분이 그 8개 스피커짜리에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극명하게 차이를 두려고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중저음이 조금 더 탄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고음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이 제법 있는 편이고요. 이 패드 시프트는 기어 변속이 아니고 회생제동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잘 사용하시면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이 담력이라고 그럴까요? 브레이크 포인트의 변화라든가 이런 만족도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EV 모드는 시속 100km 정도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터로 시속 100km를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EV 모드의 개입이 이전 하이브리드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다, 그리고 힘이 있다, 이 정도는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돼서 혼다 센싱이라고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 묶여져 있는데요. 차선 이탈 경감, 사각지대 정보 BSI 있고요. 그리고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충돌 완화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브레이크에 관련된 기능들도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화면에는 지금 좀 작게 잡히실 것 같기는 한데 요거를 각각 온오프 하실 수가 있어서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또 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혼다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승이죠. 제가 뭐 짧게는 한 3일 정도, 길게 타면은 2주 정도 그 안에서 이제 시승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차의 내구성은 굉장히 좋게 소문이 많이 좋은 쪽으로 나 있는 편입니다. 북미 쪽에서나 하여튼 해외에서 보면 혼다 어코드의 내구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승이다 보니까 그 내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소문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요, 리튬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내구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옵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CR-V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HUD도 컴바이너로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민감한데 어쨌든 앞좌석에 통풍 시트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은 갖춰주고 있는데, 이제 워낙 국내 소비자분들이 옵션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 차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파워트레인이라든가 CC 강성,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점,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전륜구동 그냥 패밀리 세단인데 꽤나 좀 재미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이 차량 가격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물론 뭐 더 싸면 좋고요, 연비는 당연히 조금 더 좋으면 좋은 건 그거는 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옵션이나 안전하고 뭐 편의장비 쪽에 그런 그 최신 장비들의 민감도를 더 둘 거냐, 기준을 더 높게 둘 거냐, 아니면 차량의 본연의 그 기본기, 셰시라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내구성,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에 더 둘 거냐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저는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의 공인연비는 18km로 알고 있는데요, 복합연비는 17.5고요 실제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 14.8에서 16.7 정도의 연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심할 때 측정을 해봤는데요, 아마 교통 흐름이 일반적인 수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범위에서라고 하면은 16.5에서 17.2 정도, 그 사이의 연비는 기록을 해줬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보여지는 것보다 운전을 해보면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운행 질감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런 점들은 운전을 하실 때에 부담감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혼다 VTEC 엔진 기반의 투모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악셀 반응이 도심 주행에서도 꽤나 탄력도 있고 순발력도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모터 출력이 180마력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4마력? 3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이 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토크도 30이 넘습니다. 순수하게 모터만 말씀드렸을 때 이야기고요. 시스템 총 출력이 200마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어떤 순발력이나 기동성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경쟁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비교를 했을 때 악셀 반응이 조금 한 반박자 정도 빠르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좀 직결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악셀 페달을 확 밟았을 때 탁탁 반응하는 그런 느낌들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닐 때 저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조금 잘 걸러주면서 오히려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 소프트하면서 약간 울컹울컹거리는 그런 승차감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차는 미국에서 지금 조립 생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그 미국 대륙에 맞춰진 셋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북미 차량의 느낌보다는 유럽 차량들의 서스펜션 셋업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37에 지금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서스펜션의 이 반응들이 좀 타이트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단단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전달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꽤나 선호도가 있는 승차감을 구현을 해줍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